역할을 맡은 주성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이제 영화 오늘 이제 델타 보이즈의 이제 고봉수 감독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네, 잠깐 화장실 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부산영화제에서 그 커뮤니티 뷔페에서 상영하는 55편까지 포함해서 총 298편이 상영이 되는데요. 한번 쭉 보니까 298편 중에 사실 제가 신작들 빼고는 쿵폿은 제일 걸작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의하시나요? 그 정도로 저는 뭐 이 작품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데 특히나 이제 감독님 오시면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델타 보이즈와 뭐 튼튼이의 뭐 그리고 습도 다소노프 다 이제 왓챠나 네이버 시리즈를 통해서 다 보실 수 있고 고봉수 감독의 팬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고봉수 감독님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주성치를 너무나도 좋아한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영화 만드는 방식에서도 보면 언제나 이제 그 같은 배우들이죠. 주성치 영화를 보면 이 풍토세로도 다 등장을 하지만 진국본, 임자총 등등 그런 배우들이 매번 같이 나오잖아요. 고봉수 감독 영화에도 늘 같이 출연하는 그런 배우들이 있죠. 백승환. 얘기하는 사이에 감독님 도착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감독님 이제 소개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감독님 이제 뭐 델타 보이즈나 뭐 튼튼이의 모험 그리고 습도 다소 높음 같은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사실 감독님도 이제 고봉수 사단이라고 불리는 배우들이 늘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주성치도 사실 이 쿵포스도 그렇지만 계속 그런 배우들 하는 것도 되게 비슷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셨으니까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성치 매니아들과 함께 이렇게 큰 스크린에서 함께 영화를 보는 게 흔치 않은 경험인데 부산국제영화제 측에 이런 유니크한 경험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도 오늘 큰 스크린으로 또 보셨어요. 다시 또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저는 이제 글쎄요, 이게 워낙에 많이 본 작품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보면서 또 주성치의 좀 슬픈 감성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와닿았어요. 나혜연 씨가 좀 생각이 나겠고요. 예.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저도 이제 주성치 영화로 GV나 좀 토크를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어서 나름 좀 하나 뭐 아이템 하나 가져왔거든요. 파괴지방. 파괴지향 예. 10초간 포도템을 갖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감독님하고 저가 이제 동갑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저는 이제 감독님하고는 사실 오늘이 초면이어서 상영전에 와서 좀 얘기를 좀 나눌까 했는데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사전 말씀 얘기 못 나눴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대학 다니다가 입대를 했다가 이제 이른바 빠꾸를 당해서 군대를 안 갔어요. 안 가고 이른바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성치 영화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홍콩 영화들도 그랬지만 90년대에 극장 개봉을 아마 드문드문 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 기억에 홍콩 레옹, 홍콩 마스크 같은 작품들을 극장에서 보고 그 뒤로는 주성치 영화가 극장 개봉을 안 하면서 다 비디오로, 그러니까 주성치의 영화를 비디오샵에 가서 한 대여섯 개를 빌려와서 하루 종일 주성치 영화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그 당시에 좀 힘든 점을 좀 이겨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감독님 그런 개인적인 기억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살면서 좀 힘든 경험들이 많을 때마다 비디오 가게에서 주성치 영화를 두세 편씩 빌려다가 봤던 이제 그런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같은 세대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제 아무래도 뭐 주윤발의 유덕화보다는 주성치가 더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또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감독님께서는 굳이 이제 주성치의 영화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을 고르라고 하면 이제 서유기를 고르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주성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서유 쌍기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저는 사실
제일 웃기는 영화를 꼽자면은 오늘 입고 오신 그 티에 그 파괴지향을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그 유튜브에 요즘 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파괴지향의 그 무적 풍화리온 장면은 예, 우울할 때마다 항상 찾아봅니다. 네. 그렇죠. 그 사실 그 오늘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사실 인터넷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가셔가지고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저는 이제 쿵푸엇을 오늘 이게 좀 해보면은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뭘 보고 이제 놀랬냐면, 그러니까 이전 작품인 소림축구에서부터 과거에, 그러니까 그 주성치의 광팬들은 그 소림축구에서 워낙 CG가 많이 등장하니까 주성치가 좀 변했다, 변해가고 있다, 아쉽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물론 저는 거기 크게 동의하지는 않았고, 그런 CG가 주성치 특유의 어떤 그 B급 감성, B급 혹은 C급 감성과 되게 잘 어울린다. 특히나 소림축구에서 마지막에 그 슛을 날림과 동시에 골키퍼의 옷이 다 벗겨지면서 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 CG를 역시 주성치식으로 녹여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동을 받았었는데, 쿵푸엇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특히나 그 주성치 영화에서 주성치는 언제나 숨은 고수로 등장하잖아요. 자기 능력을 감추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한 방을 터뜨리는 그런 역할로 등장을 하는데, 그 이 돼지촌에 있는 세 분 있잖아요. 세 분. 그 양장점 아저씨랑 그 찐빵집 주인 아저씨, 그리고 이제 짐꾼 석행우, 이 그 세 사람이 이 돼지촌을 지키기 위해서 갑자기 감춰왔던,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무협지에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자기가 그 거주지가 탈로가 나면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자신의 어떤 실력을 드러내면서 이제 마을을 지켜낼 때, 저는 그때 그 즈음에 영화를 보면서 약간 그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저는 그 세 고수가 딱 자기 실력을 드러내면서 싸울 때 엄청나게 감동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오랑팔개군 고수가 나올 때는 저도 되게 흥분하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흥분이 됐었고, 그분의 스텝을 볼 때마다 조금 좀 흥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주성치 팬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래 주성치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약간 이런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주성치가 원래 이전에 뭐 신정무 때도 그렇고 이소룡의 광팬이다 보니까 이소룡에 너무 이제 몰입을 해서 그렇죠. 거의 뭐 이소룡 흉내를 내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이소룡 흉내뿐만 아니라 특히나 마지막에 뭐 열애신장이나 이런 것들은 또 호금전 감독님의 향녀라든가 이런 작품들의 오마주를 바치면서, 그 말하자면 이 작품을 놓고 보면 그 구조가 홍콩 무협영화의 역사를 그냥 다 꿰뚫는 작품이잖아요. 뭐 호금전, 장철, 거기에는 이제 성룡도 있고 이소룡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그 세 그 고수 중에서 이 양장점 아저씨, 이게 그 수줍음이 많은 빨간 팬티를 입고 있는 황배용 그 집게. 예. 그분이 이게 팔에 뭔가, 제가 그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팔에 끼우고 있는 그거를 그 성룡의 사형도수에서 똑같이 끼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룡 요거도 그런 점이 있고, 또 진구로 나오는 석행우 같은 경우는 그 견자단 영화, 어떻게 보면 주성치의 그 영화적인, 그 영화적으로 보면 경력으로 보면 후배라고도 할 수 있는 그 견자단의 도화선에 나왔던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뭐 호금전과 이소룡뿐만 아니라 성룡, 뭐 무가량, 뭐 장철, 그리고 뭐 그 견자단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욕심이 과할 대로 과한 그런 작품이어서, 제가 주성치의 팬이긴 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 쿵푸엇을 이후로는 뭐 미인어도 그렇고 다 저는 워낙 좋아하는 작품들이지만, 이를 능가하는 그 작품을 보지 못해서 그냥 그야말로 모든 걸 쏟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게다가 또 김용의 그 소설까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가야금을 치는 그 두 명의 그 메인들이 나왔을 때 구음백골조를 쓰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그 소설에서만 읽었었는데 구음백골조가 영상으로 이렇게 구현될 때 처음 느꼈던 그 흥분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김용 작가하고도 친분이 실제로 있었고, 워낙 존경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 뭐 한마공, 뭐 황운사신, 양과 소용녀, 이런 김용 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용어나 그런 이름들을 쓸 때 단어 하나당 뭐
거의 뭐 몇 천만 원씩인가 그렇게 주고 아, 진짜요? 네, 쓴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주성치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수많은 무협 영화의 그런 감독들뿐만 아니라 그 무협지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 작가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시면 네. 그 주성치가 이 작품에 얼마나 모든 것을 쏟아부으려고 했었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래도 이제 역시 저는 이 작품들을 이 쿵호스를 다시 볼 때마다 쭉 볼 시간이 없으면 거의 골라보는 장면들은 그런 장면들이죠. 이제 만만한 상대를 고르는 장면들. 에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우리 되게 꼬마를 골라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이게 몸이 좋은 꼬마가 나오고 막 그런 장면들이 특히나 주성치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면들이고 이제 단검을 던지려고 할 때 꼭 단검이 자기 몸에 꽂힌 거. 네, 그렇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장면이 이번에 전도연 배우 나오시는 그 넷플릭스 영화에서 또 오마주가 됐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길복순. 예, 길복순에서.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그 고봉수 감독님의 작품들은 이제 네이버 시리즈온이나 이제 왓챠에서 거의 많이 다 보실 수 있는데 특히나 제가 이제 감독님 작품 중에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을인데요. 그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 그 타이틀 시퀀스가 그 주성치 그 007 북경 특급 오프닝과 거의 같고 그리고 이 구조 자체가 우리 마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풍부허슬의 돼지촌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감독님이 이 우리 마을을 만드실 때 풍무허슬 혹은 주성치보다 진짜 더 큰 영향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좀 어떻게 네, 맞습니다. 예. 당연히 콩쿠어슬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최대한 그 키치한 감성을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주성치 감독님보다 이제 용감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용감하게 코미디를 구사하지 못했다 이렇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백승환 배우가 오픈에 등장할 때 거의 다듬어지지 않은 그 장발의 머리 이런 것들이 풍부허슬에서 거의 뭐 거지처럼 등장하는 주성치랑 너무 똑같아서 그것도 약간 의도하신. 그것도 이제 살짝 의도를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가발을 고를 때도 그래서 이제 그 콩쿠어스를 좀 이렇게 레퍼런스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무튼 우리 마을은 그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네이버 시리즈온에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홍콩 영화나 단편 영화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네이버 시리즈온이 12월 중순인가 그때 서비스 종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네. 주성치 이제 쿵푸어슬 얘기 조금 더 드려보면 저는 이 돼지촌이라고 하는 설정 자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과와 소용료로 등장하는 그 원화와 원추 이 두 사람이 사실은 되게 악덕 뭐랄까 건물주 혹은 주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내려와서 사람들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할 때 보면은 대부분 집세를 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갈 곳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을 거두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그 돼지촌 설정을 볼 때마다 그 홍콩에 여행 가시는 분들이 꼭 가서 기념사진 찍는 그 익청 빌딩이라고 하잖아요. 그 익청 빌딩의 그 디귿자 구도랑 되게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곧 개봉하는 그 구룡성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구룡성체의 느낌까지도 가져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구룡성체 보면은 그 수도가에 있는 수도꼭지나 이런 것들이 이 작품에 등장하는 그 디테일하고 굉장히 똑같거든요. 더군다나 저도 이제 최근에 보고 이제 알게 된 건데 홍콩에 여행 가시는 분들이 꼭 그 기념품이나 이제 과자를 사는 데가 이제 기화병가라고 있는데요. 그 기화병가가 여기 그 1층에 기화병가가 있어요. 그 기화병가가 나오고 그 기화병가가 1938년에 아마 창립했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돼지촌이 주성치가 사랑했던 홍콩에 대한 애정을 바치는 거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사실은 이 작품이 상하이에서 촬영을 했지만 뭔가 중국 안에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안에 있는 홍콩, 상하이 안에 있는 홍콩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돼지촌을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그 돼지촌을 그런 홍콩 영화의 위대한 어떤 고수들이 지켜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성치가 진짜 홍콩에 대한 어떤 애정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볼 때마다 느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그 중립을 유지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이제 주윤발이 목소리를 내고 할 때도 이제 아무래도 주성치 팬들은 이제 주성치가 목소리를 내주기를 좀 바랬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목소리 내지 않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아, 네. 그리고요. 그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그 오늘 올해부터 그 커뮤니티 비프에서 그 파티 타운 홀이라고 해서 저기 이제 저 뭐라고 그러죠? QR 코드 죄송합니다. 그 QR 코드 촬영하셔가지고 직접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좀 이따 이제 그런 시간도 가져보려고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관객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이 작품을 골라주신 분께서 이제 객석 질문자 한 5분 정도에게 포스터를 또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그 시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파티 타운홀 같은 경우는 그 가장 마지막에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감독님과 제가 뭐 한마디 정도씩만 더 하고 객석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성치 팬들이 많이 모인 자리고, 그 서유기 빼고 주성치의 추천작, 그리고 주성치 영화에 늘 등장하는 배우들 중에서 가장 애정하는 사람, 오벤달 빼고 골라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그 주성치의 추천작 개인적으로 저는 희극지왕을 이제 가장 좋아합니다. 예, 서유쌍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희극지왕이고, 이제 그 희극지왕에서 이제 보여줬던 그 주성치의 그 진정성, 네, 그런 것이 이제 매번 생각나는 주성치 영화고요. 그리고 주성치 영화 중에서 이제 가장 인상 깊은 배우는 오늘도 쿵푸어선에도 나왔는데, 이제 그 소림축구에서 도미솔 하면서 그 처음에 지휘했던 그 배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배우는 정말 탐나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사단에 이제 그런 얼굴이 없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감독님께서 희극지왕과 서유기를 골라주시니까 사실 좀 저는 추천드리기가 좀 되게 머쓱하긴 한데, 사실 저는 그 초창기 주성치 영화에 그런 뭔가 좀 너무 나간 그런 것들 선 넘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 신격대도에서 그 주성치가 가슴 찌찌라고 하죠. 찌찌에 그 계란 후라이를 붙이고 있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신격대도에서 계단을 굴러 내려오면서 드라이기로 이제 머리도 하고 면도도 하면서 계단을 굴러서 내려왔더니 다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그 장면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배우를 한 명 고르라고 하면 저는 이건희를 고르겠습니다. 이건희 주성치 영화에서 언제나 남장 여자인가요? 여장남자. 예, 여장남자로 등장. 그래서 언제나 주성치 영화에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코를 파고 있는 소림축구에도 나오셨죠. 그 수많은 그 장면 중에서 어떤 장면을 제일 좋아하세요? 여장남자 장면 중에? 저는 그 소림축구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냥 혼자, 그러니까 다른 영화에서 코를 많이 팠는데 소림축구에서는 달랐던 게 뭐냐면 코를 파다가 조미 옷에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장면이 그 장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부풍지마반에서 이렇게 등을 쳤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거기서는 이제 그 목소리도 남자로 나오거든요. 저는 그 장면을 제일 좋아합니다. 잠깐 그 당백호 점추형이었잖아요. 당백호 점추형에서 당백호 점추형이요. 죄송해요. 당백호 점추형. 그래서 헷갈리는 워낙 뭐 당백호 점추형, 부풍지마가 워낙 비슷비슷해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막 격투를 벌이다가 그 연못으로 빠지는 거. 죄송합니다. 이게 확실히 이렇게 주성치의 팬들이 모이면은 어떤 영화를 가장 좋아하냐, 누구를 가장 좋아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그냥 시간이 너무 잘 흘러가는 그런 위대한 시네아스트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객석 질문 있으면요, 그 포스터를 선물로 주시신가요? 뭐 질문이 아니어도 나는 어떤 영화에 누구를 제일 좋아한다 이런 얘기만 해주셔도 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으니까 뭐 가면 뭐 또 다른 장면이나 그리고 얘기해 주셔도 돼요. 저는 이제 그 이번에 콤포스보다 느낀 게 뭐냐면 그 양소령 씨. 네네. 그 양소령 씨의 카리스마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전에 그 타란티노가 이제 이미
그 한물간 배우 존 트라볼타를 다시 이제 배우로 이제 기용해서 회생시킨 것처럼 이번에 양소영 배우도 이렇게 캐스팅을 해서 어마어마한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 양소영 배우가 궁금해서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과거에 그 양소영 배우의 얼굴이 잘생겼죠. 예, 좀 클라우스 킨스키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눈에 그 광기가 엄청나고 네, 서클렌즈. 예, 서클렌즈 예, 그래서 앞으로도 좀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가와 소영녀로 나오는 그 이제 원화 같은 경우는 언제나 쭉 계속 활동하셨던 배우고 원추 같은 경우는 80년대에 그 경력이 완전히 끊어지고 활동 안 하시다가 주성 씨가 정말 삼고초려를 해서 이 작품에 나오셨는데 그 뒤로는 엄청나게 영화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추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007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에 본드걸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거기서도 멋진 액션 연기를 선보이셨고 더군다나 양소령 얘기를 하시니까 양소령이 예전에 이제 이소령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소령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정말 엄청나게 수많은 배우들이 이소령처럼 활동하던 그런 짝퉁 이소령 시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너무 잘생긴 축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그런 짝퉁 이소령 영화에 출연하셨는데요. 그분을 제가 언제 최근에 다시 보게 됐냐면 그 개그맨 이경규 씨가 수입한 영화 중에 이소룡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인데요. 네, 거기에 나오시거든요. 거기 나오세요? 네, 거기에 나오셔가지고 옛날 자기가 짝퉁 이소룡을 활동했던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도 엄청 웃었던 게 뭐냐면요. 그 양소룡 그분이 지금 홍콩에서 와인 사업을 하고 계세요. 와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약간 인터뷰에 응해주는 조건이 그거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다큐멘터리 촬영 감독이 촬영을 할 때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와인 사업에 와인을 이렇게 딱 카메라에 걸쳐놓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말을 할 때마다 그 와인이 계속 그 화면 이 가장자리에 계속 큼지막하게 있는 거죠. 와 그걸 보면서 양소룡 이분이 되게 열심히 사시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눈에 들어요. 광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보니까 보통 눈은 아니더라고요. 네. 어떻게 뭐또 노가리를 깠는데요. 없으시니까 예 저기 손을 크게 들으셨습니다. 네, 저는 주성철 기자님과 구봉수 감독님의 그 오랜 팬이고요. 머리도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같이 이렇게 좋아하는 영화를 보게 돼서 너무 기분 좋게 영화 다시 관람할 수 있었고요.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 그 주성철 기자님이 예전에 쓰셨던 책 중에 영화를 사랑하는 법이 세 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그 영화를 보고 두 번, 세 번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영화를 보고 평을 쓰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영화를 직접 찍는 것이다라고 썼던 문구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두 분에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주성치 영화를 다시 리메이크해서 두 분이서 영화를 제작한다라면 각각 어떤 영화를 좀 어떤 방식으로 리메이크하고 싶은지 그 이유가 뭔지 이거를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그거는 이제 제가 했던 얘기는 아니고 인영을 한 그 프란스 트리포 감독의 얘기인데 금방 그 질문 해주시니까 저는 뭔가 내가 그런 권한이 있고 감독이어서 뭔가를 다시 리메이크하거나 만들고 하고 하면 저는 그 홍콩 레옹 홍콩 레옹 한번 이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게 뭐냐면 주성치 영화 중에서는 이게 다시 보면 굉장히 하드코어하고 되게 파격적이고 뭔가 되게 영화적인 설정도 되게 많아요. 이런 거죠. 그 경비실에서 음악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배경음악인 줄 알았더니 카세트 테이프 녹음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영화적인 설정들이 되게 많아서 저거를 조금 되게 좀 잘 활용해 볼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저는. 홍콩 레옹이라는 영화가 이제 보통 영화는 아닌데 저도 이제 그 질문하실 때 저도 홍콩 레옹이 떠올랐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그냥 그 예전에 그 유명했던 그 레옹을 패러디하고 이제 이런 영화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홍콩 마스크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보기가 좀 힘든 영화인데 홍콩 레옹은 진짜로 괜찮은 영화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주성치 영화 중에 꼭 한 편을 고르라면 홍콩 레옹을 다시 한번 제 감각으로 터치해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서 의견 일치를 또 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자, 네. 예, 그럼 또 저는 이제 또 생각나는 그 주성치 영화의 또 장면하면 도화기령입니다. 도화기령에서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장면 연출할 수 없는데 혓바닥으로 그 핸드폰 번호 누르는 아 그거는 좀 따라 해보기도 했었죠. 저게 가능한가? 안 되더라고요. 따라 해보죠. 어마어마한 그 혀에 힘이 없으면 눌러지지가 않거든요.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아 도화기령에서 그 혓바닥으로 그 저기 핸드폰 전화 걸 때 와 진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예. 아 도화기령 그렇죠. 예. 신정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정문. 신정무는 이제 그때부터 아 주성 씨가 사실 유소룡 형의 광팬이구나라는 걸 알기도 했고 신정무문 하면 역시나 그침 뱉으면서 그 쌍권총이 아니라 쌍권침이죠. 네 그렇게 몸을 날리면서 침 뱉고 막 이랬던 그런 장면도 떠오릅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신정무문을 이제 최근에 한번 다시 봤는데요. 그 신정무문에서 그 마지막에 그 링 위에서 싸우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거는 이제 당시에 그 기술력으로 그 이런 액션씬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봤는데, 뭐 물론 이제 당시에 이제 주성치가 연출은 아니었지만 이 모든 영화들이 한결같이 이게 주성치의 어떤 그 색깔이 묻어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주성치가 당시에 그 감독의 그 어떤 권한을 얼마나 많이 넘보면서 촬영을 했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또 지나서 이제 더 이상 질문 받을 수가 없고, 네, 파티 타운홀로 들어가서 직접 참여하시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퀴즈도 있습니다. 지금 QR 코드를 찍어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저는 그 007 북경특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북경 007 약간 그게 헷갈리는데 사극이 하나 있잖아요. 아 2편이요? 네, 그 지붕에서 네. 고수들이 싸우는 장면. 예. 그 고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협지 고수들은 굉장히 미남자거나 잘생기거나 했는데 정말 그 못생긴 아재들이 등장을 해서 나는 뭐 뭘 익힌 누구의 뭐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주성치가 거의 뭐 박장대소한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오프닝 장면이 좀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제가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희 배우님들을 특별히 네, 특히 그 신민재 배우, 특히 저는 그 신민재 배우 워낙 좋아해서 최근에 이제 영화 밀수라던가 다른 영화에서 많이 나오실 때마다 되게 반가운데 네. 특히나 우리 마을에서 네. 그 이제 자기가 또 여자를 차는 장면 있잖아요. 뭐 내가 너에게 뭐 2가지 잘못을 했다. 하나는 뭐라고 했더라? 뭐 내가 너무 잘생겼고 하나는 너에게 뭐 너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신민재를 볼 때마다 사실 아직 그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저는 그 마지막에 어떤 깨달음 없는 그 장면 같은 경우도 진짜 홍콩버스의 마지막 장면 떠올릴 정도로 감명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아무도 지금 참여를 안 하신 건 아니시죠? 네, 뭐가 아무것도 안 써서. 다섯 자로 못 쓰시는 건가요? 네, 이게 첫 번째 그 꼭지가 관람평을 5자로만 남기는. 떴습니다. 정말 재밌다. 만렙된 유비. 나야 주성치. 고수 최강정. 고봉수 동안도 있습니다. 이거 볼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분은 무조건 드려야겠네요 포스터. 하다 살았다가 뭐예요? 하다 살았다? 그 무슨 주성치 섹시예요. 저는 이제
오늘 영화를 보면서 예. 이게 같이 막 이렇게 웃는 분위기가 될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하나 골라주시죠. 골라. 제가 보면 네. 저는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고봉수 동화 일단 또일이 예, 또일이님께서, 예. 확정이고요. 영화 쿵포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 고봉수 동안이라는 오작품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드리는 선물이 되게 좋아요.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 상품권 금액이 꽤 크고 그렇죠. 그 네. 이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그 화폐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내일 모레까지 써야 돼요. 네, 지금이라도 좀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주성치. 어떤 다섯 자가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홍콩 할백홈님의 주성치 섹시로 가겠습니다. 아, 주성치 섹시. 고봉수 동안과 주성치 섹시 네. 연결이 되네요. 네. 그럼 이렇게 하고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자 토크를 했고요. 다음은 주성치 영화 중 나의 최애 영화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쭉 올려주셨는데요. 콩커슬도 마스크. 많고 네. 홍콩 마스크, 네. 도화기령, 소름축구, 이런 분은 진짜 찐이거든요. 홍콩 마스크는요. 홍콩 마스크, 서유기, 소름축구. 가요이사. 그리고 우리 그 포털에서 검색하실 때 쿵후 허슬이라고 해야 돼요. 쿵푸 허슬이라고 하면 네이버에서 아예 뜨질 않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쿵후 허슬. 지존 지- 소자, 지존 소자가 지존 나오구나. 소자. 02님 지존 소자. 정고전가도 걸작이죠. 네. 여기서도 초이스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저는 정고전가라고 했는데 정고전가 해주시면 네 정고전가. 네. 저는 아까 홍콩 마스크가 어떤 분이시죠? 네, 애벌레 튀김님. 예. 혹시 어떤 장면이신가요? 저는 정거전가를 고른 이유가 그 정거전가에서 그 오프닝에 그 성규환이라는 배우가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었더니 낭떠러지였던 그 장면이 원래 그분은 이제 악역 전문이라서 그렇죠. 예, 그런 그래- 연기를 잘 안 하시는데 네. 예, 신선했죠. 그래서 네. 그런 재미가 더 배가 되지 않았나. 음. 그만 고르신 분이 지존 소자 누구셨나요? 지존 소자. 네. 오케이. 한번 그 제목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좀 더 올려주시면 또 오늘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던 영화들이 또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서유기. 근데 그렇죠. 정말 서유기 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소유기가 워낙 명장이니까. 소림. 근데 소림축구, 홍호엇을, 그리고 서유기 이 세 편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그렇죠. 여기 나도 희곡지왕이네요. 석군. 네, 나도 희극장. 석군님이 누구시죠?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렇게 호명을 하면 지금 선물을 나눠드리는 그런 시스템인가 지금.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자, 그럼 여기에 저희가 오늘 여기에 쓰시지도 않고 언급도 안 된 홍콩령 하나 저희 주성청 하나 올려주시면 그분에게 또 드리겠습니다. 네. 올려주시죠. 요거. 도협. 예. 추억의 도협이 나왔습니다. 에벌레 튀김님이잖아요. 네. 에벌레 튀김님. 역시 날카로우시고. 오, 심사관 나왔습니다. 심사관. 네. 네. 본다님 누구신가요? 네. 심사관도 이게 이제 감독이 두기봉 감독이잖아요. 네네. 그 심사관으로 그때 제 기억에 아태 영화제를 그때 서울에서 해서 네. 주성치가 심사관으로 나무주연상 후보로 저기 서울에 왔었어요. 근데 그때 통역이 없어가지고 그 나무주연상 심사관 주성치라고 했는데 주성치가 그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많이 올려주시네요. 이분 어떻습니까? 우장원 소거라. 네네. 정말 좋아하는. 근데 이분도 아까
받으셨던 분이어서. 공인님이요? 네. 아, 그렇죠. 무장원 소고라는 그러니까 그 오맹달 네. 하고 늘 이렇게 좀 우스꽝스럽고 그 웃긴 콤비로만 등장을 하다가 음. 여기서는 뭐랄까 부자관계 그렇죠. 나와서 네. 주성치 영화를 보면서도 울 수 있구나. 근데 그걸 맞아요. 처음 네. 느꼈던 작품이었죠. 그때부터 오맹달을 아버지처럼 모셨다는. 그렇죠. 네. 네. 아 이분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산 백포도주님의 병력 선봉. 네. 주성치의 완전 초기작이고. 네. 이수연 그렇죠. 감독님과 함께했던. 네. 그 척별사에 나오는 그 이수연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주성치가 이제 영화계에서 좀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잖아요. 나무 조연상도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병력 선봉 네. 기억났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주성치 나의 최애 영화도 한번 쭉 봤고요. 이제 다음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화 속 무공 중 가장 익히고 싶은 무공은 역시 쭉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사자후 태극권, 사자후 뭐 열애신장 싸다고 태극권 제일 멋있다. 그렇죠. 목청 큰 사람이 이기는 거. 그렇죠. 이게 워낙 사실은 이게 구사하고 있는 무공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저희가 그냥 임의로 찍으면 될 것 같은데 감독님은 어떤 무공을 가장 익히고 싶으신가요? 예, 저도 이제 사자후가 사자후. 가장 탐나긴 합니다. 왜냐면 운전 같은 거 할 때 사자후가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앞에 가는 버스에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사자후 중에서 뭐 이렇게 오늘 못 받으신 분 같은 분 이렇게 하나 고르시면 누가 있을까요? 잠시만요. 리모공님이 어디 계실까요? 림오공님. 네, 리모공님. 저는 한마공입니다. 한마공이 이제 그 사도영웅전에서 그 구양봉은 바로 그 동사소독의 장구경이죠. 네. 소독. 네. 한마공. 그러니까 이 주성치가 CG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되게 아이디어가 뛰어나게 잘 활용한다는 생각이 든 게 이 두꺼비처럼 사실 이게 모아가지고 한 번에 터트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양소룡이 이제 구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저는 되게 그게 언제 필요하신데요, 그게? 그런 무공이? 네, 그것도 사실 사자우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자우도 왜 그 종을 이렇게 사지속 영화를 볼 때 계속 그 원추가 이 꼭지를 치잖아요. 네. 왜 저럴까라고 해서 너무 궁금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위를 뜯어내고 이 사자우를 증폭시키는 아이디어를 보고 너무 이제 감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구양봉 하니까 또 그 취생망사가 또 그렇죠. 생각나요. 네. 그런 술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한마공 써두신 분 중에서 한 분을 제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의 그 사자우를 많이 써주셨어요.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없는데요? 한마공이 없네요. 그럼 제가 내가 이렇게 본 것 같죠? 아무튼 자, 지금 아무나 한마공 써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미 쓰셨던 분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장강님이 한마공을 써주셨네요. 장강님 어디 계실까요? 근데 아까도 이제 양소룡 얘기를 했지만 이소룡들 이경규 배우가 너무 이소룡을 좋아해서 수입한 이소룡들 보시면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양소룡 그분이 자기가 와인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굳이 이제 화면에 걸치게 PPL처럼 걸쳐놓고 너무 진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런 다큐에 나온다는 거에 좀 기분이 좋으셨는지 완전 풀 착장을 하셨어요. 또 멋지게. 그걸 보고 있으면은 뭐랄까 우프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너무 이제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긴 한데 하여튼 그런 기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 속 무공 중에서 가장 익히고 싶은 무공에 대한 얘기도 나눴고 혹시 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퀴즈입니다. 퀴즈고요. 영화 속 화원사신을 역을 맡은 배우는 오맹달이다.
이게 퀴즈라고. 예, 퀴즈입니다. 네, 진짜 이 어려운 문제를 다들 맞추셨네요. 주성치보다 주성철. 주성치보다 주성철님 이분께 이분께 예,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걸 고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저는 이제 가끔씩 뭐 이런저런 방송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뉴스에 제 이름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잘못 나올 때가 있어요. 주성치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에 이제 방구석 일렬이 한동안 안 하다가 유튜브 채널로 방구석 일렬이 돌아온 방구석 일렬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꽤 많이 났거든요. 네. 그 어떤 기자분이 이전에 방구석 일렬 함께했던 뭐 공태규, 변명주 감독과 함께 시네플레이의 주성치 편집장이 합류한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 밑에 있는 이메일을 보고 그분께 저기 메일도 보냈다.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작품 속에서는 야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제 화원사신. 이것도 그 김용 작가 소설에 나오는 명칭이죠. 화원사신 하니까 좀 길기도 해서 그냥 이 국내 개봉 작품에서는 그냥 야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오맹달을 써주셨으니까 사실 그 오맹달 배우가 그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 또 몇 해 전에 또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렇죠. 주성치하면 언제나 또 오맹달을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이름이어서 네네. 또 마음이 또 좋기도 합니다. 근데 또 콩포스로 이제 오맹달이 캐스팅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오맹달의 입장은 어땠나요? 그 하도 우리 불화설이 많았죠. 불화설이 많았는데 아마 그때 그 오맹달이 부산 영화제 한번 왔었어요. 그 어떤 작품인지 모르겠는데 부산 왔는데 그 작품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대부분 오맹달한테 주성치와의 어떤 불화설 이런 걸 물어봤는데 전혀 그런 거 없다 라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또 다음 코너가 또 있나요? 넘어갈 게 있나요? 퀴즈까지 하고 끝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주성치 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혹시 그래도 오늘 토크 마무리하면서 감독님 또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어렸을 때 이제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주성치 영화를 보고 뭐 어떤 분들은 또 좀 과장들이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주성치 때문에 버텼다. 네.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주성치의 그 흰물이 가득한 모습을 볼 때 좀 슬프긴 한데 이제 앞으로 이런 좀 정말 키치스러운 주성치 영화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된다면 참 좋겠다. 오늘도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주성치의 뒤를 이어서 그런 영화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 아까 감독님 이제 홍콩 내용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이제 홍콩 그 주성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해 보면 홍콩 내용 얘기 잘 안 하게 되거든요. 되게 잘하는 분들이 없는데 그 얘기 하셔서 되게 반가웠고 더군다나 또 홍콩 내용으로 뭔가 좀 리메이크 같은 것도 해보고 싶다는 말씀 해주시니까 다음 작품에서 어떤 장면들이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은 장면들이 이제 한번 유심히 잘 보도록 하고 그리고 곧 영화 개봉하시잖아요. 됐나요? 네. 얘기해 주셔야죠. 예. 저 10월 16일에 빛깔이라는 영화를 이제 개봉을 합니다. 저의 또 단짝이죠. 그래서 저희 삼촌이 또 주인공을 맡으셨고요. 전주 영화제에서 공개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웃겼다.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웃겼다. 진짜 웃고 싶은 분들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독님 작품 와차와 네이버 시리즈원의 단편선까지 해서 거의 모든 작품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콩포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게 느껴지는 우리 마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빛깔이 제가 이제 전주에서 그 장 못 봤는데요. 개봉 때 되면 시사회나 이런 데 가서 꼭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콩포스를 가지고 주성치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너무 짧죠? 주성치 얘기를 이렇게 끝내는 게 너무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럼 조심히 돌아가시고 지금 비가 그쳤으니까
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